가장 먼저 개혁해야 될 대상은 검찰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검찰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해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인데 참 때맞춰서 이슈 하나가 터져 나왔죠. 국정농단 수사팀이 조사 대상인 검찰국장이랑 만찬도 하고요. 너무 봉투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랬다는 거야. 아이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타이밍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준 거야. 지민님 그 영화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야. 현실은 더 그보다 진한 거야. 근데 이게 사전이 아니고 끝나고 나서 수사 발표하고 나서 바로 해동이 있었다는 거지. 이게 미리 만나고 뭐 밥을 먹었으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지만 딱 수사 발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과감하게 들킬 줄 알면서도 모이는 배포 근성 있는 놈들이야. 이것들도 이제 이 정도 되면 요 새끼들 다 데려다가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짱돌로 조사버려야 돼요. 이 쌍놈의 새끼들 국민 정서가 당시에 얼마나 무서웠다는 걸 정말 저 짜증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새끼들. 이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 전에 만났냐 후에 만났냐는 안 중요하고 이영렬이 서울중앙지검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최고급발을 가진 자리예요 지금. 그 사람이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됐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이 사람을 수사를 한 뒤에 졸개들까지 거느리고 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들끼리 잘 마무리했다고 축하 파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먼저 만나서 뭐 술 먹고 이런 건 그거는 만찬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통화나 은밀한 만남으로 해결되는 거고. 돈 봉투는 왜 주고받은 거야? 그러니까 금일봉이니까 이게 처벌 대상이 아니라 이게 김영란법 딱 잡으면 딱 좋은데 윗사람이 밑에서 내려주는 돈이라. 아니 그건 잘못된 거. 이거는 주장이고요. 이 금일봉이 혈세잖아요. 개인이 준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개인이 줘, 이 금일봉을. 아니 개인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인한테 받은 게 아니니까 적용 대상이 안 된다는 거지. 내부를 하더라도 금일봉을 임의로 지가 무슨 수로 줘요. 그러니까 일단 봐봐. 정리 한번 해보자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 사람이 우병우하고 통화한 게 무려 1000여 차례예요. 그렇죠. 그 수사 대상이었는데 이 안태근이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들에게 일일이 다 봉투를 줬다는 거야.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금일봉을 화사하셨다. 고맙다 이거지. 니들이 수사를 적당히 해줘서. 그러면 그 돈의 주인은 누구가 있어요? 세금이었겠지. 당연히 세금이죠. 아니. 활동비 뭐 이런 거지. 아니 그 돈을 누가 주라고 했겠어요? 저는 우병우가 우병우라고 주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병우의 에이. 오리진네. 대빵이 누구냐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태근 검찰국장 정도 되면은 이 사람도 만만치 않게 뭔가 자기 나름의 어떤 인맥과 권력과 우리 왜 그 영화 내부자들 같은 거 보면 느껴지는 그런 스폰서들 왜 없겠어. 그 돈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검찰에서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난리가 나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던 바로 피의자 일종의 피의자인 거잖아. 참고인이든 뭐든. 근데 수사 끝나고 나서 그 수사팀들 자 와봐. 술자리 갖는 것 자체가 이거는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비웃음을 당했는데 지금 국정농단 사건 중에 구속 안 된 놈이 누구 있어요? 대부. 우병우 하나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안태근은 누구야? 우병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금일봉은 주인에 대한 충성맹세에 대한 대가라고요. 대가지. 당연히 대가지. 이거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사람들 이름도 잊어먹었네. 김기춘이를 안 했다면 김구춘이라고 내가 의심하겠지. 수혜자가 딱 이 수사 부실 수사에 대한 수혜자는 딱 한 한 명 명. 다 됐어. 정유라까지 다 될 예상인데. 근데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조국 수석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정윤회 그쪽으로 수사 다시 하겠다라고 밝히자마자 그때는요 조사 내용에 최순실 비리나 뭐 이상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막 개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고 있고 거기 한국당이 아니 이런 조사는 20년 동안 독재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쥐들이 이거 밝혀지면 20년 동안 집권 못한다는 측이 스스로의 반성이잖아 이거 자체가. 맞아 동의해. 돈이 재발견이네. 그때만 해도 정윤회 사건이 그렇게 영향력이 크고 그걸 우병우가 직접 파견돼서 지가 맡아서 덮어야 될 정도로 큰 사건인지 몰랐는데 지금 이게 역지사지로 거꾸로 보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 박근혜 정권을 흔들고 무너뜨려버린 가장 핵심적인 고소고발 내지는 중요 사건의 포인트였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드디어 사랑하는 우리 더 정윤회 씨가 이제 수사 대상이 되는군요. 무슨 역할을 했는지 이제 알게 됐군요. 어쨌든 동의하고요. 이자들은 전원 범복을 벗게 만들어야 하고 이 돈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지 또 이게 혈세였다고 한다면 왜 주게 되었는지 안태근이 머리털을 먼저 뽑아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쁜 새끼들입니다, 아주.
이게 지금이라도 밝혀졌으니 참 다행이고. 우리는 길거리에서 촛불 켜고 있는데 이 새끼들은 수쳐먹었다는 거잖아요. 결국 너무 괘씸한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해체하고 다른 그릇에 담아야 된다. 기소권보다 더 잔인한 완전한 기소 배심제를 도입해야 된다. 네. 결국에 우리가 미완의 혁명이라고 했던 이유가 우병우의 불구속이었거든. 그렇죠. 예. 근데 우병우 라인의 정치 검찰 안태근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고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특검에서 검찰한테 넘겨줬어요. 이러이러한 수사 통화 기록 같은 게 있다. 안태근이가 그 우병우 라인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자료를 갖고도 사실은 수사를 미적미적 해가지고 결국은 우병우가 검찰에서 2번씩이나 수사를 할 수가 없게끔, 구속사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장본인들이 여기 지금 금일봉 받은 놈들이죠. 예. 안태근하고 우병우는 통화를 1000회를 했대. 1000회. 1000여 회의 통화한 기록 이거를 특검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도 검찰은 수사를 안 했고, 그 안 한 거 잘 안 했어, 잘 맞췄어 이러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금일봉이 든 거를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비리 사건이 아니고 혹시 치정 관계가 아닐까? 누구와 누구의 지정? 전화 1,000원씩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아니 1천회면요 부부가 결혼 생활 내내 할 수 있는 통화 내력을 훌쩍 뛰어넘는다니까. 이거 치정 관계 맞아. 아, 확실해. 이거 말도 안 되는 숫자야. 이 말이 돼, 이게? 1천회가 뭐야 진짜. 그런 게. 얼마 기간인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심지어는 1년 동안. 그러면 1년에 365일이잖아요. 하루에 매일 3번씩 가는 거야? 3번씩은 전화를 해? 정말 징그럽다. 그래서 일요일 뿔을 끌고. 빤다, 뿔을 빨아 앉아. 씨. 굉장히 돈도 큰 돈이거든요. 50에서 100만 원을 차등 있게 지급했다. 이렇게 되는 이게 건데. 딱 10명이니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야. 얘네들이 보통 500만 원 봉투 들고 가더만. 세월호 때 그때도 그랬잖아. 어디서 나타난지 모를 500만 원 금일봉 날렸다고. 저는 이거 당장 검사들 압수수색 들어가고 신변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선거 중에 있었거든. 4월 21일이기 때문에 선거 한 중앙에 있었거든요. 이게 정치권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금과 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시민의 눈을 하는데 금일봉 이렇게 받았다면 벌써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당연하지. 네, 바로 끝났습니다. 한 방에. 왜 검사들은 그대로 두는 거죠? 이런 게 적폐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개혁을 하려도 있잖아요. 하늘이 따라주는 뭔가가 있어. 맞아. 딱 적절한 타이밍에 딱 그게 터지는 거 있잖아. 할 말 못해 검찰들. 안 들려 그러면 검찰에서는 지금 뭐 김순환 물러나고 나서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조국이 딱 들어왔죠.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생기냐면은 제가 뭘 알아, 씨. 검사도 안 해보고. 일부에서 뭘 돌리냐면은 조국은 사법고시 뭐 받는지 안 받는지 않았다, 보지도 뭐 이래서. 않고 실력도 없는 게 괜히 멋만 내고 다니고 그래서 그 웅동학원 같은 게 그렇게 터지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알고 보면은. 물론 그게 잘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동이 생겨요. 그 알게 모르게 그걸 흘리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는 거라고 보는데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라고 보고 검찰 개혁은 다른 거 있겠습니까? 검찰은 일단 검찰을 견제할 만한 공수처 하나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조국 교수 지론대로 수사권 나눠주는 거. 네. 일각에 나오는 이야기는 기소권까지도 나눠야 된다. 기소권 그러니까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은 줄 수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딸딸이나 치고 있고 직무실에서 그 피의자하고 섹스나 하고 있는 새끼들한테 나는 박근혜보다 더 나쁜 놈들이 검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네. 검찰이 기소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수사권은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아마 수사권은 자기들이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사실 없을 거예요. 근데 기소권의 부분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공수처로 가져가는 기소권은 어차피 나누는 거고요. 그렇죠. 경찰이 기소권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직접 법원에 기소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근데 수사 대상이 다른 거. 그러니까 검찰은 경제사범이나 정치인들 위주. 그리고 경찰은 일반 형법에 나오는 이 정도 되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근데 시대적 흐름이 검찰의 기소 독점 자체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수사는 지금 독점은 아니에요. 국정원 정도도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두 가지하고 하나 더는 무슨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게 아니고 일단 검찰 개혁은 우병우 라인 같은 기존에 한 10년 동안 정치권에 줄댔던 정치검사들 빼는 거. 그리고 가급적이면 근데 나는 그게 좀 걱정되는 게 노무현 대통령도 국정원장이나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이런기보다는 자율에 맡겨두고 사람만 임명하면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지들 소구를 만든 거 돌아가 버리잖아. 그래서 공수처 그러니까 뭐 고비처라고도 하고 공수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공수처 하나 생기는 건 훨씬 찬성하시는 거예요. 전 동의 안, 계속 못하고 있어요. 조국 교수님한테 제가 원래 이거 가기 전에는 제가 쪽지를 주고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모든 공무원의 계급을 폐지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소권보다 수사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냐면 검찰이 진급하는 검찰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진급하니까 윗사람한테 미친 듯이 아부하고 줄 서고 지랄을 하잖아요. 이거 다 문제 됐던 거 아닙니까? 벌써 다 잊었고요. 저는 공수처, 공비처 뭐 할아버지도 필요 없다. 그 술은 누가 뽑을 거예요? 다 서울대 나온 새끼들이에요. 검사를 다루는데 어떻게 법대 안 나온 놈을 할 수 있습니까? 그놈이 다 형님 동생이지. 저는 기소권을 이제 더 이상 검찰한테 주면 안 된다. 시민이 가져와야 된다. 기소배심제를 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일부라도. 예를 들면 노동, 그다음에 이런 우리 말하는 그 국가보안법, 이런 기소권 자체, 이런 사회의 시선이 달라지면 범죄가 달라지는 것들의 문제, 이런 거는 전부 기소배심제를 통해서 기소하게끔 단계적으로 다 바꿔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경찰한테 만약에 기소권 주잖아요. 작살나요, 우리. 원래 기소권은요, 경찰한테만 있었어요. 해방 이래. 그러다가 하도 새끼들이 부패가 심하니까 검찰에 넘긴 게 기소권이에요. 다시 경찰이 얼마 정도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도 아니다. 정말 아니다. 아니, 근데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도 만들고 기소권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곰 PD가 얘기한 대로 맞아요. 일반 자범들은 기소권이나 수사권을 경찰에 주고 뭐 이렇게 업무별로 쪼갤 수 있으나 이거 플러스 공안사범이라고 생각하는 노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에 진보시키려고 하다가 입에 대는 사람들은 다시 기소배심제를 통해서 기소만 하게끔 여러 단계로 찢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거기 동감. 예, 그러니까 예. 기소배심제나 배심원으로 재판하는 것도 그렇죠. 다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려왔던 게 사실이잖아. 예전에 왜 그 육사 나온 군발이들 그리고 나중에 옥합발. 그 다음에 이제 정보기관, 뭐 국정원 같은 그 다음에 검찰로 이렇게 권력이 상당히 많이 넘어온 상태인데 그렇죠. 지난 정권에서는 사실 검찰도 국정원을 무서워했죠. 국정원 압수수색 한 번도 못하는 상태로 결국은 정권이 끝난 거잖아요. 국정원 개혁 이야기도 있고 검찰 개혁이 돼야만 사실 검찰 개혁으로 세상이 확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 개혁의 개략적인 모습이 보여져야 사람들이 계획을 했다라고 체감할 거라고 생각이 전 들거든요. 문재인으로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 라고 할 때 뭐 기관지 기여사 미세먼지 이런 걸로 어떤 상징성을 갖지는 않는다. 역사 속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검찰을 획기적으로 개혁했다. 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 그걸로 적폐를 다 청산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약간 시선이 달라요. 60%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어요. 일단 상징성이 있다는 예,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검찰이 제대로만 한다면요. 국정원이요. 저것들 작살납니다. 대기업들요. 작살나요. 공무원들요. 작살나요. 그런데 검찰이 부패하기 때문에 먹이를 먹는 거예요. 범죄를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새끼를 잡아 그 영화 보죠. 어떤 새끼 빨대를 꽂아야 내가 진급을 하고 올라갈까 이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계급제가 없고 내가 평생 검찰로서 임무를 수행하겠어. 거기에 대한 각종 사회적 인센티브는 줘야 되겠죠. 월급도 올려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만 제대로 쓰면요 다 바뀌어버립니다. 국회의원들요, 국정원 꼼짝 못합니다. 아까 저는 나무님 얘기에서 좀 중요한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물론 이 지금 정권 바뀐 지 뭐 며칠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행보는 상당히 신선하고 놀랍고 정말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근데 왜 우리가 YS 처음 바뀌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돼야 된다. 막 그때 그 얘기를 엄청나게 했었어. 말하자면 김영삼 그 당시 대통령이 이러저러한 이제 개혁을 막 개혁 깜짝쇼라는 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개혁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막 군사 독재에 질려버린 상태에서 이제 뭐 문민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뭐 그런 식의 깜짝 개혁 조치들을 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그것을 시스템화 해내는 그런 작업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몇 가지 굵직굵직한 개혁 작업을 했어요, 실제로. 김영삼 초기에 굉장히 인기 높았었잖아요. 뭐 하나회를 뭐 이렇게 해체하는 문제라든가 금융실명제를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설마 할까 했었던 것을 해낸 거죠, 사실. 근데 그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며칠 사이에 어떤 그런 행보의 어떤 인간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행보, 물론 좋은데 더 굵직한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스스로도 공약에서도 밝혔듯이, 그리고 이제 조국 교수를 이제 민정수석에 임명한 그 행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말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한다. 반드시 해내서 검찰의 권력 자체를 해체시켜 버리는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의 검찰은 단지 저것이 수사기관이기만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럼요. 정권이 몇 번이 바뀌더라도 자기들만의 그 작은 공화국이라고 할까? 검찰 공화국 그 권력 구조는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일제시대 그 검찰 조직 그대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것을 해체시키는 문제, 맞아요. 그리고 재벌을 개혁하는 문제, 이거는 정말 해낸다고 하면 앞으로 정말 역사책에 길에 남을 대통령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는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요. 제발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아까 진미님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화돼야 되거든요. 인치는 그거는 왕정이야, 왕정. 시스템화돼야 되는데 검찰 기소권이고 경찰 기소권이고 수사권 나눠주고 개뿔 다 필요 없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노조를 인정해줘야 돼요. 검찰 노조하고 경찰 노조를 인정해주고 이 권한을 줘야 돼요. 그래서 내부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내부 견제, 내부 감시. 예, 이게 없으면요. 지금 애국에서 선진국에서 검찰 노조, 경찰 노조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부 자정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같이 줘야 된다. 네. 검찰 개혁이 갖는 상징성은 아마 초반에 저는 대략 한 5, 6개월 봐요. 그 초반에 검찰 개혁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앞으로 문재인 정권 5년이 좀 편하게 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파국게임에서 밀리는 상태. 그러니까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라면 실패를 좀 깊게 보는데 굳이 검사들과의 대화로 자기 진정성은 보여줬는데 어쩌면 너무 쉽게 보이는 상태가 만만하게 돼버려가지고 근데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물 자체를 노무현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거기서 바라봤던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전철을 밟아서 생기는 반면교사 같은 것들이 너무나 학습이 잘 된 상태라서 그렇죠. 저는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저는 예, 저도 그렇죠. 방금도 눈물 나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 참 좋아했었어요. 강주 항쟁 관련 청문회 때부터. 근데 싫어한 계기 분기점이 여의도 칼바람 단식하고 있는데 평검사하고 맞짱 뜨고 있길래 미워했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화해를 했는데. 예. 초창기에 등을 돌리셨네. 예, 등을 돌렸다가 돌아가시고 했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노무현 정부가 하려 했던 검찰 개혁 때문에 저는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요.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이것은 이미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뛰어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각오가 없었어. 당해보질 않아서 검찰들한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해봤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야. 성공할 거야. 예. 그리고 우리는 더 지지하는 국민이 있어.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지지해주는 국민이 있어. 90%에 가까운 지지자가 지금 있어. 저도 그렇게 보는 편인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자산은요. 노무현 정권의 실패의 경험을 뼈저리게 반성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인의 어깨 위에서 바라보면 훨씬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를 딛고 왜 어떻게 해서 실패를 하였는가를 곱씹고 곱씹어 봤을 거예요. 그동안. 9년을 씹었어. 그렇죠. 네. 그 곱씹은 거에 하나에 반드시 검찰 개혁을 하고야 말 테다. 네. 이게 괜히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물지 못했을 때 되치기를 당해서 내가 검찰한테 물려서 죽는 것을 보았던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방식, 그리고 지지자와 어떤 식의 교감을 하면서 함께 가야 될 것인가의 문제, 이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